그것들을 위해서 저희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자기 주도성입니다. 자기 주도성이라 그러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내가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하고 또 나 스스로를 믿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인성과 리더십이 이루어지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자기주도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길러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충 유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다음 저희 부모교육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저희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고 있는 표준교육과정, 네,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물론 합니다. 두 번째 특색 활동은 저희 어린이집에서만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특별 활동은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외부 강사를 통해서 이렇게 체육이라든지 영어, 음악, 미술과 같은 외부 강사를 초빙한 그런 수업이 특별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님들 처음에 저희 원에 상담을 오시면 혹시 질문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이 혹시 프로그램 뭐 하세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궁금하시죠? 어린이집에서 뭘 하는지. 그런데 저는 사실 프로그램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 원장님들이 이 프로그램, 우리 프로그램은요 체육하고요, 동물하고요, 영어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 보면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잘 보세요. 제가 음식으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이 표준보육과정에 있는 이 6개 영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6대 영양소입니다. 이 각각 하나하나들이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지방, 물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면 아이의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래서 골고루 섭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자면 얘는 집밥이고요. 얘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외식을 가지고 네가 외식, 야 니네 집은 빕스에 외식 가는 거 보니까 너 되게 건강하겠다. 니네 집은 칼국수 먹는 거 보니까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 건강 상태를 뭘로 판단하십니까? 집밥으로 판단하시죠? 이거 가지고 제가 진짜 답답한 부분은 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교육을 어머님들이 판단을 하시는지 진짜 판단의 기준을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의 판단의 기준은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표준보육과정을 얼마나 알차게 하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표준보육과정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다 한다면서요. 맞죠? 다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머님들 집마다 반찬 다 똑같으십니까? 어떤 집은 남편한테는 김치 한 개 주고 알아서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집은 정말 이렇게 막 영양과 메뉴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주시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뿐이 아니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똑같은 레시피의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두 가정주부가 음식을 합니다. 한 주부는 정말 레시피 그대로 정말 정성스럽게 해서 아이에게 딱 주는 가정주부가 계시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또 다른 주부는요, 이걸 이렇게 아이한테 내어놓는데 잘 봅니다. 우리 아이가 잘 먹기는 하는데 봤더니 시금치랑 멸치는 잘 안 먹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일까 고민을 하고 변형을 가봅니다. 시금치는 달달달달 갈아서 아이가 식감을 느낄 수 없도록 해서 좀 주고, 멸치는 꿀을 조금 넣어서 아이가 단맛을 느껴서 한번 먹도록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어떤 가정의 아이가 정말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있을까요? 답 나오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레시피랑 똑같은 메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같은 집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일단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그런 표준보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표준보육과정이 마이크 저쪽에 있었습니다. 차고 계세요. 네. 표준보육과정이 어떻게 직접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친구가 아름다운 희망반 교사 이현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만 2세 반 희망반 교사이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표준 보육과정에 일가한 실제적인 수업의 모습들을 어머님들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들으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해볼게요. 영화반 친구들은 표준 보육과정에 의거하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월 넷째 주 수업 내용이 여행이었는데요. 그 여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놀이를 어떻게 하고 있었던지 그 실제적인 모습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 영역 모습입니다. 신체 영역 활동은 대근육과 소근육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근육 활동 모습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교실 바닥에 그려놓은 점선, 직선, 그리고 지그재그 길, 위실의 길다란 직선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근육 활동 내용의 모습은 여행길을 따라 걸어요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아래 친구들이 이렇게 직선길을 걷고 지그재그 길을 걷고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들을 연출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던 끝에 시점 자체가 여름 휴가를 다녀온 시점 이후라서 미리 부모님에게 휴가지, 여름 휴가지에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사전 준비물로 가져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교실 바닥에 이렇게 색깔 테이프로 직선, 지그재그 점선길을 긋고 친구들이 걸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심히 걸어온 그 길 끝에는 여행지에서 찍은 자신들의 사진들을 보며 아이들이 너무 흥미로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선생님, 난 여기 가서 뭐뭐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고요.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이실에는 캐리어를 준비해 주어서 더 넓고 더 긴 여행길을 친구들이 캐리어를 끌면서 이동해 볼 수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 저 직선을 긋고 점선을 걷고 지그재그를 걷는 길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지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보고 걸으면 되는데 그런데 관점 자체를 아이들에게 보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 길들을 걸을 때 여기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누구누구야 팔을 벌려서 걸어야지 라고 제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아이는 자기가 바르게 걷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팔을 벌리고 균형을 잡고 그 길을 도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선길을 건널 때는 점프를 하면서 이동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신체 활동들의 모습들을 보면 친구들이 각 연령에 맞게 이러한 활동들을 층계층계 이동하면서 신체가 발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들을 빠르게도 걸어보고 느리게도 걸어보면서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힘도 길러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근육 활동 내용입니다. 뭐라는 그림일까요? 맞아요. 진짜 김밥일까요? 네, 소근육 활동은 어머니들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손을 사용하는 거죠. 눈과 손을 협응하는 능력이 길러져서 바로 뇌발달로 이어지는 활동이래요. 그래서 매주마다 저희들이 주제를 바꾸어가면서 저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때 활동 내용이 김밥을 만들어였습니다. 검정색 페이트지는 김으로 제시해 주었고요. 하얀색 페이트지는 밥으로 올리고 그리고 얇고 길다란 여러 가지 색깔을 김밥 속으로 표현하여서 아이들이 스스로 말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 친구처럼 자신이 만든 김밥을 먹어보기도 하고 친구에게 먹여주기도 하고 여기 세 번째 친구는 분홍색 옷을 입은 친구가 옆에 친구에게 누구누구야 김밥 사! 김밥 좀 사줘!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이 가운데서 김밥을 파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소근육 활동이라고 손을만 이용했던 그런 놀이가 아니라 그 부분들을 넘어서 역할 영역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확장하여서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술 영역 활동 모습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예쁜 여러 가지 색깔의 종이 접시에 면봉에 자신이 좋아하는 물감을 찍어서 콕콕콕 찍어서 뭘 만들었을까요?
짜자잔, 이렇게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미술활동 내용은 떡캡을 만들어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떡캡을 쓰고 이렇게 한 영화는 아침에 등원 때 메고 왔던 가방을 메고 여행을 가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자신이 만든 모자를 쓰고 실외 활동을 할 때 모자를 쓰고 산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표정이 너무 예쁘지요? 저게 저희 친구들의 설정샷이 아니고 즐거워서 기뻐서 그냥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라고 했더니 저렇게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싹기 영영 모습입니다. 싹기 영영 활동 내용은 돗자리를 만들어 외웠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십자 블록을 바닥에 깔아서 돗자리를 구성하기도 하고 교사가 미리 제시해 주었던 실제 돗자리를 바닥에 깔고 십자 블록으로 테두리를 형성하여서 돗자리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돗자리를 만든 이후에요. 역할 영역을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속국과 음식 모형들을 가지고 와서 상차림을 하고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저희 주제가 소풍을 가요라는 그런 주제로 이런 영역들 놀이를 하였었는데요. 친구들이 그때 놀이하였던 사전 경험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와서 놀이에 이용하여서 노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여행이라는 말을 하자 한 친구가 선생님, 나 휴가 갈 때, 여행 갈 때 배 타고 갔어요. 그때 탔던 배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였고 교사와 친구들은 함께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를 움직여보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놀이는 교사 주도가 아닌 누구 주도일까요? 예, 저희 아이들이 주도가 된 놀이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잠시 계획은 접어두고 친구들의 욕구를 반영하여서 놀이를 이끌어가고 있답니다. 네, 마지막 영역 소개입니다. 역할 영역 모습입니다.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보이시나요, 어머니들? 잘 안 보이시나요? 역할 영역 활동 내용은 캠핑을 가요였습니다. 캠핑이라는 단어를 친구들에게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또 캠핑이라는 모습을 어떻게 연출할까를 고민하던 끝에 불판, 바베큐와 텐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A4를 모아놓은 종이 박스를 불판으로 만들고요. 그 위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앞면은 익지 않은 삼겹살, 뒷면은 익은 삼겹살을 뽑아서 코팅을 해서 저기 저 불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불판 주변에는 집게와 가위와 여러 가지 소금 요리들을 제시하고요.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뒤쪽에 꼬마 텃밥에서 상추와 쑥갓과 고추와 여러 가지 야채들을 준비해서 차려주었습니다. 바베큐 저기 불판을 보더니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저렇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집게를 이용하여서 앞면과 뒷면을 뒤집어가며 고기를 굽고요. 그리고 그 고기를 접시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교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제시해주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부모님들과 함께했던 그런 사전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와서 역할 놀이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옆에 가서 하지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선생님 제가 후 불어줄게요. 그러면서 교사 입에 이렇게 고기를 넣어주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실에 저희 유실이 굉장히 넓어요. 맞죠 어머니? 보셨나요? 다른 어린이집보다 유실이 굉장히 넓은데요. 텐트를 쳐도 공간이 아주 많이 남을 만큼의 유실인데 유실에 저렇게 텐트를 설치해 주었더니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잠자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스스로 덮고 있다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덮어주기도 하였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친구들이 바베큐 구이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친구들이 자기가 구운 고기를 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텐트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져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누구누구야 텐트에 있는 친구들에게 고기를 가져다 줄래? 라고 제안한 어떤 교사도 없었는데 친구들이 자신들이 놀이하였던 그런 사전 경험들을 이끌고 와서 놀이 가운데서 녹아내고 풀어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교사인 저희들이 굉장히 감동받은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영역 놀이를 한 모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머니들,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놀고 있지요? 정말 다양하게 놀이를 하고 있지요. 여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던 중이었지만 친구들은 이것이 여행이다라는 것을 주입식 교육으로 인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놀이를 통하여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 경험들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할 영역 놀이를 하여서 역할 영역 놀이로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집게를 사용할 때 쓰는 소근육 활동이 이루어졌고요. 친구에게 고기를 배달할 때 이렇게 뛰어가면 썩길까 하는 마음에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할 영역이 역할 영역 놀이로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역할, 언어, 신체, 통합적인 놀이를 친구들이 다양하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 세강의 친구들에게 다양한 생각들을 심어주기 위하여 세강의 교사들은 이런 모습들을 늘 가지고 있답니다. 뭘 하는 모습일까요, 어머니들? 연진이 어머니, 뭐 하는 모습일까요? 노는 모습 같습니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에게 저희 세관 교사들이 더 많은 것들 그리고 또 어떻게 활동을 하면 친구들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저희 교사들은 열렬별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여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가장 좋은 식재료로 우리 친구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이고 계시잖아요. 맞지요, 규리 아버님? 네. 저희 세강의 교사들도 아주 건강한 활동 재료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을 매일 만나고 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세강의 교사들을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너지로 저희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표준보육과정이 저희 원에서는 이렇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색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색활동은 표준보육과정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힘든 것들을 저희 원의 철학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도구로서 쓰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오감놀이라든지 베이비 마사지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아들한테 신체적인 자극과 애착, 정서적 안정, 그리고 피부 촉각에 대한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두뇌 촉진을 위해서 베이비 마사지하고 있고요. 오감놀이도 순수 먹을 것만 가지고 아이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놀다가 먹다가 묻히고 난리를 부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색소도 뭐 전부 다 무슨 네스킥, 초코맛, 딸기맛, 녹차가루, 카레가루 이런 거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좋은 경험들, 그래서 다양한 식재료들을 경험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편식의 가능성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이 독서활동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수프로 같은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저희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